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질문백서 청진기. 이번 시간은요, 신축 빌라는 구옥 빌라와 건축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세 가지로 역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나온 질문을 저희가 말씀해 드릴 거고요, 답변 또한 말씀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콕콕 찍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요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 핵심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카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구옥 빌라 매매와 신축 빌라 매매를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신축 빌라는 건축 방식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예전의 구옥 빌라와 요즘 신축 빌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답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5년 된 구옥 빌라와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는 완전히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 형태가 건축에 대해 처음으로 법으로 규제받은 것이 200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피로트 구조가 나왔다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층간소음에 따른 규제를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에 지은 집과 올해 지은 집 건축규제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만 봐도 한 12cm에서 한 21cm까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단열재로 보자면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호에 대한 기준 또한 단열성, 방음성, 기밀성, 수밀성, 통합성 등의 기준으로 2002년하고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단열, 열을 차단한다는 거고요. 음성을 차단한다는 거, 기밀, 딱 막아져 있다는 거, 공기가 통하지 않게 딱 해서 수밀, 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슨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건축공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에 대한 규제도 매년 강화가 됩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 또한 품질과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제가 청진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대한 실제적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체감상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이전의 빌라도 제가 살아봤었고 그 이후의 빌라도 살아봤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달라지는 게 콘크리트에 대한 두께예요. 콘크리트는 이제 벽에 대한 콘크리트 두께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콘크리트 두께가 한 10cm 정도였어요. 그러면 10cm 정도였으면 집이 있고 우리 이쪽 집이 있으면 이쪽 집과 이쪽 집의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 진동이 옆으로 진동이 되고요. 집 안에서도 그 방과 방 사이 어떤 그런 사이마다 진동이 외부로 집 안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게 한 50% 정도 강화가 돼서 1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렇던 소음에는 좀 더 강하게 됐고 어떤 강도라는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 또한 지금 12cm에서 21cm 됐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통상의 바닥에 저희가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면 한 20cm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좀 나오죠. 그래서 뭐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안 나왔지만 층간소음재, 그리고 이제 거기다 끝나게 되면 보일러 깔고 방통을 친다고 해서 거기다 다시 한번 시멘트를 붓는 그런 작업. 거기다가 또 다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바닥재를 쓰잖아요. 뭐 온돌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이런 걸로, 아니 요새 또 플리시타일도 쓰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센치가 뭐 42에서 여기 43으로 되어 있는데 42에서 한 45 정도까지 그 정도 바닥 두께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많이 좀 강화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 예전보다 이런 어떤 건축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예전 집과는 완전히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 편리성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주차 대수입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가 강화가 돼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1세대 1 가구에 하나의 주차 대수가 일반 보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거보다 평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축 빌라를 살까요? 구옥 빌라를 살까요? 라는 또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 구옥 빌라를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를 꼭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 한번 제 경험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투자도 많이 하고 구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구옥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위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 자재에 대한 노후도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한번 보시고 채광을 보시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조나 채광 같은 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외부적인 거에서는 주위의 환경들을 벗어서 유해 시설만 없는 거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외국하고 가깝던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유해 시설만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드시 유의해야, 제가 이제 말씀 뜸을 들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배관이에요. 배관은 다른 부분보다 정말 이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물 틀어 보시고요. 수압이 센지 하나. 두 번째는 배관을 확인해서 이제 수돗물을 확인해 보는. 두 번째 녹물이 나오는지 집 구석구석마다 다 한번 틀어 보세요. 이거 지금 녹물 한번 나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이 10년, 15년, 20년 된 집이기 때문에 실제 녹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녹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 계속 그것 때문에 연숙이 달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옥빌라 할 때는 반드시 유의할 때 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수적인 부분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구옥빌라를 이제 투자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알고 부동산도 많이 알고 실제 제가 부동산 운용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알아요. 그 집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알아요. 그 어떤 건물 자체는요 5층부터 2층까지 다 누수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싸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근데 뭐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게 누수가 그런 집도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시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어떤 층이나 이런 뭐 2층, 3층, 4층 어떤 그 전체 건물보다 어떤 하나의 층에서 누수라는 게 한번 생기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어떤 비용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만 반드시 구옥빌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관 배관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물로 수압과 녹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누수가 생기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건 어떻게 확인하시냐? 일단 제일 좋은 건요, 집을 보실 때 그 사실은 어느 때 확인할 수 있냐면 비 오는 날 그 당일날이나 다음날 집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만약에 있으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쪽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가서 이번에는 뭐 사는 입장이 아니라 파는 입장도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아니면 윗집이나 아랫집에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 한번 안 했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싸서 샀는데 사실 시간에 대한 어떤 비용이 더 지불돼야 되고 금전적인 비용이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 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옥빌라를 산다는 건 사실 투자의 관점이 좀 많고요. 그래서 구옥빌라를 산다는 건 구옥빌라를 사서 새 집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입주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걸로 투자를 해서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다시 되팔겠다라는 목적. 그래서 구옥빌라는 수리해서 뭐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거주 여건이 워낙 좀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많이 좀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목적이 들어갔을 때 좀 오래 되도록이면 거주하셔가지고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1주택만 소유한다고 하면 경기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우리 집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되팔 때도 오래 거주한다고 하면 손해보지 않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